안녕하세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7월 20일 3시 15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는데, 오늘도 뭐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한 약 1%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과거의 수주 실적이 부진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저가 수주를 따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큰 포인트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증권사의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서 2분기 실적이 적자로, 컨센서스가 적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적자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후판 가격의 상승분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분기에 이제 손실이 계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제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있죠. 후판 가격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원재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하반기에도 또 인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당금 4,800억을 2분기 실적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적자가 한 3,897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부분들보다 훨씬 더 큰 적자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의 단기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고요. 이미 그동안 지난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흔들렸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고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당금 반영을 해서 2분기의 적자를 통해서 차라리 털고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되는 게 더 낫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어차피 맞을 매면 먼저 맞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뭐 1조 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판 가격이 뭐 내년까지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이게 이제 충당금 규모가 8천억까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이 노조 잠정 합의안 임금 및 단체 협약, 여기서 2천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합하면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차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좀 오버가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는 일단은 뭐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후판 가격의 대손 충당금을 좀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그동안의 하락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실적 발표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쭉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실적을 딱 발표하잖아요.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실적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실적을 딱 발표를 해요. 안 좋은 실적을. 근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그동안의 하락에서 주가가 좀 선반영했던 부분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다 하는 것도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하는 시점에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락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그동안의 하락이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그다음에 후판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이라는 거죠. 그동안의 수주나 이런 실적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나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가를 빠뜨리는 그런 이제 요인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어닝 쇼크 발표하고 그 대손 충당금 반영된 부분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막고 나면은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다.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그런 부분들이 또 반등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구간 자체 12만 원대 초반, 초중반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구간이면 거의 기술적으로 반등 찍고 바닥 찍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RSI 상대 강도 지수 있죠.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보조 지표인데요.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30m로 떨어지면 거의 그거예요. 30m로 떨어지면은 낙폭 과대 지점이라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2번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딱 2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9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올해 2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딱 2번 있었는데 이것 찍고 단기 반등 주거나 좀 쉬었다가 나중에 더 가는 경우 있었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급락 나오다가 RSI 30m로 또는 30에 근접하고 나서는 주가가 돌아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하락에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결국엔 실적 발표인데, 이 실적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재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실적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종가에는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전약 후강 뭐 이런 이제 모습들, 그런 실적 발표의 충격 속에 흔들린다고 해도 오히려 남은 시간에 회복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조선해양이 그동안의 수주도 상당히 좀 많이 따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조선가 7년 전 호황기 넘어섰다. 조선사 실적 개선에는 2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조선 가격, 그러니까 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재료 비용이 비싸지고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를 만드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조선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내놓고 배를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선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 계약금 조금 받고 선수금이나 이런 것들 조금 받고 이제 인도할 때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걸 이제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비테일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비, 꼬리가 더 뭐 무겁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즉 처음에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인도할 때 돈을 많이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선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향후 한 1, 2년 뒤에 지금 이제 수주 많이 따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1, 2년 뒤에 실적에게서는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조선가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실적을 좀 좋게 만들어 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사실 실적이 좀 좋을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후판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조금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부분들을 이건 뭐 악재가 쏟아지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악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닌가. 악재가 나오는 그 부분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악재를 다 털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반기가 실적이 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작용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어닝 쇼크가 나와도 너무 뭐 이렇게 크게 좀 충격받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내일이 어쩌면 저점이 최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도 RSI 30m로 떨어지는 이 구간을 좀 저점으로 봤고요. 지금도 역시나 RSI가 30m로 떨어진 이 구간을 저점으로 봅니다. 사실 뭐 가격적으로는 이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내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악재 해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하락들 마무리하고 좀 돌려가는 그런 발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 발표할 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안 좋을 부분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후에 좀 돌려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 15만 6천 원대, 16만 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도약하면서 정고점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바닥을 좀 찍고 돌려 나가는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방향성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하고 잘 버텨준다면 이후에는 좀 탄탄대로의 흐름들 속에서 반등 흐름들을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에서도 약간의 좀 변화된 흐름들이 감지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기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외인들이 좀 매수로 전환돼서 연일 또 이렇게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실적 발표하고 좀 돌아나가는 그런 발판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좀 기원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저 AP 투자연구소 한번 검색하시고 한번 이제 회사 홈페이지 방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 어플이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거 시장 동향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이런 오늘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 수급이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를 좀 빨리빨리 파악하고 시장 돈 움직이는 속도,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려면 아무래도 이런 무료 어플이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팀 단기방 뭐 1년방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알파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이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시황들 자세히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이어나가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PC 버전 이렇게 3가지로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 여러분들 맞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담겨져 있는 어플이고요. 그날 주도하는 테마가 어떤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